영탁과 영탁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가 지금 영탁막걸리 재계약이 불발됐다고 하는데요. 그 속사정 속에는 영탁 측과 예천양조 측의 이해관계가 다소 복잡합니다. 오늘은 잘 나가던 영탁막걸리의 재계약 속사정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영탁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가 협상 결렬의 배경을 영탁 측의 과도한 재계약금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예천양조는 공식 입장을 통해 영탁과의 모델 재계약은 안타깝게도 2021년 6월에 만료됐으며 예천양조는 재계약을 위해 노력했지만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예천양조 측에서 밝힌 영탁 측 요구액은 3년 계약금 150억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천양조 측 주장에 따르면 영탁은 2020년 4월 영탁막걸리의 광고 모델로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스터 트롯의 열풍으로 영탁은 막걸리 한 잔을 부르며 예천양조의 러브콜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영탁이 전통주업계 최고 모델료를 경신하게 됩니다. 영탁의 인기가 급성장하자 영탁의 인기만큼 예천양조의 매출도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잘 나가던 사이인데 갑자기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천양조가 주장하는 재계약을 두고서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는 정말 사실일까요? 예천양조는 지난해 표준재무제표를 근거로 들며 2020년 매출이 50억이고 당기순이익이 10억 원인데 영탁 측 요구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현실에 맞는 금액과 조정을 요청했다고 주장합니다. 최종적으로 협상액 7억 원을 제안했지만 영탁 측과 재계약 협상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재계약 성사가 결렬됐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고 호소하게 됩니다. 영탁 측은 이에 곧바로 사실무근임을 강조하며 반박하게 됩니다. 영탁 소속사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같은 날 영탁 측을 대리해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해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그리고 영탁 측은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종 측 주장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지난해 하반기 영탁 상표 출원을 위해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에도 영탁 측의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3월부터 다시 협의가 시작됐고 4월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 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대리인은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영탁 측과 예천양조 측은 원만하게 해결되는 방향으로 자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가 상표 출원하는 걸 전제로 조건을 제한, 영탁 측 대리인은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한하며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예천양조는 갑자기 대리인을 대형 법무법인으로 교체합니다. 예천양조는 세종에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게 됩니다. 이에 세종은 영탁 측과 협의한 후 예천양조 측에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본건 협상은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송부함으로써 협상은 완전히 결렬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예천양조 측은 영탁과의 재계약에 있어서 1년에 50억, 3년에 150억이라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금액을 요구함으로써 모델 재계약의 불발원인이라고 말하며 그러면서도 예천양조가 막걸리에 있어서 영탁의 허락 없이 상표 출원을 제한하는 요구입니다. 이에 영탁 측은 3년에 150억이라는 금액을 요구한 적도 없고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전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종은 공식 입장에서 영탁 측으로서는 가수 영탁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본건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천양조 스스로도 입장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듯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인 바 이 점에 대해서도 오인 또는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양측 간의 갈등은 법적으로 이어질 듯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천양조가 2020년 매출이 50억인데
영탁 측에서 재계약을 50억이나 요구할 리가 없겠죠. 영탁으로서는 자신의 이름인 영탁 표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천양조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시작된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피해를 입은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한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탁 측과 예천양조 측의 막걸리 분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늘은 이만 물러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